예, 오늘은 2021년 1월 6일입니다. 예. 오늘은 함수를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함수들을 좀 공부해보고 그 함수들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들이라든지 함수 유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예, 교재는 8쪽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함수는 바로 date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date 함수는 여기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죠. 1년 번호라고 써 있어요. 1년 번호. 늘 해갖고 여기에 연, 월, 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0, 15, 40 2020년 15월 40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2020년 15월 40일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요. 2020년 15월 40일이라는 거는 2021년 03월 40일이고 더 나가서 2021년 04월 9일이 되겠죠. 15월은 12진법에 의해서 연도가 올라가고 3월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날짜를 쓰면 이렇게 직접 날짜를 쓰면은 이건 글자로 들어가요. 날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요렇게 쓰면 데이트 함수를 쓰면 안에서 계산을 해서 요런 식으로 날짜가 나오겠죠. 자,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파일에 가서 열기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우리 그 06 부록이라고 돼 있는 것에 가셔가지고 먼저 date라는 함수를 찾아볼 겁니다. 데이트 함수. 예, 데이트 함수를 열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2020년 9월 17일, 뭐 1545년 4월 28일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는 데이트 해가지고 연, 월, 일 들어가는 셈이죠. 근데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이렇게 1년 번호 나오죠. 1년 번호. 1년 번호가 나오는데 이 1년 번호를 뭐로 바꾸냐면은요. 날짜 형태로 바꾸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19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44,091번째 1일째 되는 날이 요것이 2020년 09월 17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 1900년 1월 1일부터가 날짜예요. 엑셀에서는 얘가 1이에요. 1. 그래서 요거를 뭐로 바꾸시냐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날짜로 바꾸셔야 돼요. 날짜로. 여기 보면 날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연월일들 날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날짜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날짜로 나와요. 그러면 1545년 4월 28일은 무슨 날짜가 되느냐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이제 자동 체크를 눌러보면은 보이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선이 깨졌죠? 굵은 선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라 그러면 되고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뭐로 바꿔준다? 날짜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예. 좀 어색한 날짜가 보이죠. 그렇죠? 1900년 1월 1일이에요. 1900년 1월 1일이고 1900년 7월 30일이고 예, 요거는 2020년 13월 45일인데 2021년 2월 14일이 되는 셈이죠. 근데 요게 어색해요. 여러분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날짜로 계산을 해줬어요. 뭐가 잘못됐던 잘됐던 간에 이게 날짜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데이트 함수에서는 연월일로 나오면 얘가 1년 번호 형태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이 의미는 뭐라 그랬죠? 1900년 1월 1일을
날짜 기준점 1로 설정을 해서 예,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수학에서는 제가 수학은 못하는데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에서도 숫자 기준점이 1이래요. 0과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0과 1 간격이 그 다음 간격이 2가 되고 3이 되는 것처럼 예, 날짜에도 기준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900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렇죠? 예. 데이터 함수는 시험에 사실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주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840516 뭐 1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날짜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보고 날짜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수를 뭐를 제공해 주냐면 레프트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를 제공해서 이거를 가지고 날짜로 바꿔라. 당연히 여기 데이트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뭐 이제 여기다가 는 데이트 함수 안에다가 왼쪽에 두 글자가 84년생이니까 레프트 해가지고 이 주민번호에 있는 왼쪽에 두 글자를 자르고 그 다음에 MID 함수, 미들 함수를 써서 이 주민번호에 있는 세 번째에서 두 글자를 자르고 또 MID에 여기 있는 주민번호에 있는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를 자르게끔 해서 이게 날짜로 환산하는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여기에 무슨 함수를 쓰라 그러냐면 함수뿐만 아니라 앰퍼센드 연산자도 사용하라고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앰퍼센드 연산자. 앰퍼센드 연산자는 이렇게 출력하려니까 앞에 19라는 1900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9라는 글자를 앰퍼센드로 결합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합을 해도 되고요. 결합을 해도 되고 굳이 결합을 하지 않아도 84년생은 1984년생이 되거든요. 알아서 이렇게 1984년생이 돼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거를 굳이 앰퍼센드를 결합했으니까 따옴표에다 19라고 결합해서 앰퍼센드로 결합을 하던 그냥 숫자 19를 결합하던 간에 날짜로 나온다 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시험에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데이라는 함수는 출제 빈도가 없어요. 예. 데이는 무슨 함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는 데이라고 쓰고 여기 이제 일련 번호가 들어가는 일련 번호 예. 또는 날짜.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해당 날짜에서 며칠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는 데이 해가지고 2021년 01월 06일이라고 썼으면 당연히 얘는 뭐다? 오늘이 6일이니까 6일로 나오겠죠. 이렇게 데이. 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와 유사한 함수가 뭐가 있었냐면 months가 있어요. months. 이 함수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 day라는 함수 대신에 months를 쓰면 돼요. months는 뭐냐면 월을 해당하는 거죠. 월을 출력하는 거니까 당연히 1월이니까 1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사한 함수가 또 뭐가 있었죠? 이어 함수가 있었죠. 이어 함수. 2021년 01월 06일 이 날짜에서 이거는 연도를 추출하는 거니까 연도. 예, 연도를 추출하니까 당연히 2021년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어라는 함수는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day나 months는 굳이 예,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days라는 함수가 처음 나왔어요. days.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900년, 1955년 5월 5일이라는 날짜가 하나 있고요. 2021년 1월 6일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두 날짜가 있는데
데이스 두 날짜 사이에 괄호 열고 엔드 데이트가 이거죠. 컴마 스타트 데이트 작은 날짜죠. 그렇게 해주면은 이 날짜와 날짜 사이에 며칠 간격이 나느냐 이거죠. 어떤 거 해주면 좋을까요? 내 태어난 날 현재 날짜, 그럼 내가 태어난 지 며칠 됐는지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1950년 6월 25일 마음 아픈 날이잖아요. 그러면 6.25 전쟁이 발발한 뒤 25,763번째 날짜라는 얘기죠. 오늘이 이렇게 날짜와 날짜 간의 간격을 계산하는 건데요. 예. 데이스라는 함수는 여기에 끝 날짜, 여기에 시작 날짜. 그러면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함수 문제들은요, 시작 날짜를 앞에 쓰고 끝 날짜를 뒤로 쓰는 형태였었어요. 날짜를 쓸 때 시작 스타트 데이트가 앞에 나가고 엔드 데이트가 뒤에 있는데, 이 데이스라는 함수는 엔드 데이트가 먼저 나와요. 특이하게. 저도 항상 설명할 때 함수에서 날짜에 관련된 함수는 무조건 스타트 데이트, 시작 데이트 날짜가 먼저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데이스라는 함수는 예외적으로 엔드 데이트가 먼저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끝 날짜 빼기 작은 날짜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두 날짜 사이에 며칠이 간격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출제 범위에 들어갔어요. 새롭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네 번째 나오는 이어라는 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크데이가 지금 뒤편에 보면 이 관연도 문제 첫 번째가 올해 공개 문제거든요. 왜냐면 엑셀 2010까지 시험을 보다가 올해부터 2016으로 시험을 시행하는데, 2016에는 2010 버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함수들이 추가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위크데이는 새로 추가된 함수는 아니지만은 출제 범위에서 강조했나 봐요. 그래서 예시 문제도 나온 걸 봐서는 이것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먼저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게 눌러서 위크데이니까 W자 누르면 W로 시작하는 함수로 갑니다. 이 목록을 찾을 때요. 이 목록을 찾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첫 글자가 위크데이니까 W지 않습니까? 그럼 키보드로 영어로 W를 누르면 W로 시작하는 파일을 찾게 돼요. 이건 본래 컴퓨터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한번 열어서 보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책에서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비중을 둔 것 같아요. 예, 위크데이는 어떻게 써 있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로 열고 나서 날짜가 들어가요. 날짜. 그리고 옵션이 들어갑니다. 옵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 옵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해당 날짜의 요일을,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일을 숫자로 표기해 준다. 너 무슨 요일이니? 아, 오늘 수요일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숫자로 얘기해. 1이야, 2야, 3이야, 4야.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위크데이 가로 열고 2021년 1월 6일인데 옵션을 1로 쓸 거냐, 2로 쓸 거냐, 3으로 쓸 거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옵션이 1이면 일요일이 1이 되고 월요일이 2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이 7이 되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옵션이 1이면 일요일부터 시작한다. 국제표기법이 일로 시작하잖아요.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달력을 보면. 우리 그 탁상 달력이나 큰 달력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외우시기 어렵지 않아요. 1 옵션은. 그 다음에 이 옵션을 쓰면은요. 이 옵션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이 1가 되고 화요일이 2가 되고 그러면 일요일이 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 3을 쓰면은요. 옵션 3을 쓰면 월요일이 0이 됩니다. 0. 화요일이 1이 되고 토요일이 5가 되고 일요일이 6이 되는 옵션이에요. 0번째 숫자가 0이 나오면 0번째라는 개념이 컴퓨터에는 없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개념이 있어서 옵션 3은 잘 안 써요. 예, 옵션 3은 잘 안 쓰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를 따옴표로 매겼나?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날짜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1월 6일이잖아요. 지금 2021년 1월 6일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인데 옵션 1을 썼으니까 일, 월, 화, 수 잠깐만 따옴표를 써볼까? 위크데이. 예, 따옴표를 안 썼더니 여기 따옴표를 안 써갖고 뭐가 지금 꼬였어요. 따옴표를 안 쓰니까 뭐가 되는지 아세요? 2021에서 2를 빼고 6을 뺐어요. 따옴표를 한다는 걸 제가 까먹었네. 이렇게 따옴표를 써야 날짜로 인식하는 건데, 예, 죄송합니다. 예.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날짜를 쓸 때 이렇게 따옴표에다가 써줘야 날짜로 인식하는데 그냥 써버리니까 2021에서 1 빼고 6 빼고 하는 수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2021년 1월 6일을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근데 옵션 1을 썼으니까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이고 화요일이 3이고 수요일이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4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을 만약에 2로 쓰면 어떻게 된다? 월, 화, 수니까 3으로 나올 테고 옵션을 3을 쓰면 0, 1, 2, 3, 4로 갈 테니까 2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겁니다. 예.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79년 4월 28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거야. 여러분 이거 무슨 요일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요 괄호 열고 AAA 쓰는 거 있어요. AA가 요일 쓰는 코드지 않습니까? A 3개를 쓰면 이렇게 요일이 나와요. 이렇게 요일이 나온다고. 요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YYMMDD라는 날짜 서식 말고 옆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좀 보기 좋게 A 3개를 쓰면 A 4개 쓰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오니까 길어서 A 3개만 쓰면 되죠. A 3개만. 그러면은 이렇게 토, 금, 목, 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요구했냐면 는 weekday 이 날짜에 해당하는 옵션 1로 보자. 옵션 1. 일요일부터 나오는 거니까 토요일이니까 어떻게 되죠? 7이 나오겠지 당연히. 옵션 1이니까 당연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번째니까 7이 나오는 거 맞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된다? 월, 화, 수, 목, 금, 토 1이니까 6으로 나오겠죠. 6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옵션을 잘 보시면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로 나가는 거니까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죠. 여기는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평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옵션 1로 따지려면 휴일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 결과값이 1 또는 7이면 휴일이 되는 거고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되면 돼요? 옵션 2를 쓰면은 월, 화, 수, 목, 금 그까지가 1, 2, 3, 4, 5고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니까 6 이상이면 뭐예요? 6 이상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휴일이 되는 거죠.
6 미만은 평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예전 수업에서도 이거를 분명히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판별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막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채택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냈었어요. 다른 ITQ라는 자격증에서는요. 보여드릴게요. 추수. 그래서 얘를 써요. 얘를 써요.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날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3이면 수요일, 4면 목요일, 5면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여기다 앰퍼샌드 요일 붙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시험을 냈었어요. 이렇게 시험을 내가지고 뭐 빼먹었나 보다. 따옴표를 빼먹었네. 자, 잠깐만, 여기 따옴표를 빼먹었네. 일요일날. 예. 자, 오늘 수요일 맞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기 따옴표를 제가 빼먹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 코드 값에 의해서 수요일은 3이잖아요. 3.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추수함수에서 세 번째 글자랑 앰퍼샌드 요일이랑 겹치니까 수요일하고 나온 거예요. 다른 자격증 시험은 이렇게 내요. 제가 막 욕을 했습니다. 뭐하러 이 고생바가지를 하느냐. 이걸 뭐하러 하느냐. 셀 서식에다가 요일 코드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요일이 나오는데 거기다 뭐 미쳤다고 추수함수에 위크데이 함수에 쓸데없는 함수를 들여다 붙여가지고 시험 아닌 시험을 내느냐 하고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면 이런 함수는 어떨 때 쓰느냐. 추수는 고르는 거고 위크데이는 오늘 날짜가 무슨 요일이냐가 아니라 날짜에 대한 숫자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예를 들면 오늘 날짜가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판별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면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는 if weekday 여기 이제 날짜가 들어가겠죠. 날짜 코드에 따라서 옵션을 2로 써야 돼요. 1 쓰면 어려운 게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니까 1 또는 7이 평일이잖아요. 휴일이잖아요. 근데 옵션 2를 쓰면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니까 이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예요? 6, 7이니까 이거는 휴일이고 아니면 뭐다? 평일이다 이거죠. 평일이다 이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뒤에 관련도 문제 이번에 공개된 문제에 나와 있어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제가 목놓아 울부짖었던 내용이 적용되는구나. 함수를 왜 쓰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런 거 쓰려고 함수 쓰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고생시키는 거지. 이게 함수냐고 시험이냐고. 이게 제대로 된 논리를 판별하는 함수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야 된다. 그렇게 목 놓아 짖었더니 이제 이번에 채택이 된 거예요. 위크데이. 굉장히 시험에서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투데이는 뭐냐면 여기 이제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상의 현재 날짜가 들어가는 겁니다. 투데이 괄호 열고 닫으면 그냥 지금 날짜예요. 지금 날짜.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오늘 몇 년도냐?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물어보려면 어떻게 쓴다? 는 year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괄호 열고 닫기가 좀 불편하게 보여서 한 칸을 띄운 겁니다.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출력하시오라는 얘기니까 오늘 몇 년도냐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나이 계산할 때도 그거 하죠. 나이 계산할 때도.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나이 계산은 이 함수를 쓰죠. 이 함수를 쓰고 빼기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생년월일. 그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연도를 빼주면 올해가 2021년이니까 그 사람이 1980년생이다 그러면 2021에서 1980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나이가 바로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뭐 더하기 1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더하기 1. 태어나면 한 살 먹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쓰든 안 쓰든 나중 문제고 이렇게 나이 계산하는 거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다가 업무에서 적용할 때 바로 써먹는 거죠. 예. 제가 어제 집에서 혼났어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웃기는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뭐 작업을 하고 나서 뭐 세척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건 잘하는데 주방에 설거지만 하면 엉망진창을 해놓은대요. 그래서 혼났어요 어제. 왜 그러냐, 제가 하던 업무랑 설거지라는 업무는 다르잖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라. 그 거꾸로 집에 있는 가정주부 되는 사람은 주방 업무가 쉽고 대신에 그렇지 않은 업무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격증을 합격했다고 실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실무를 잘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떡떡 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면 저는 자격증 강의를 하니까 실무적인 걸 잘하느냐?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해요. 그러나 복잡한 계산이 나오면 저도 안 해본 건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거를 많이 해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함수 문제는 다각도로 많이 연습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 많이 움직여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척척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네 어머님들, 시골에 가면 외할머니가 뭐 음식 톡톡톡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분은 노하우 있거든. 머릿속에 어떤 재료가 있더라도 촉촉촉 장금이처럼 맛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투데이라는 거는요,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내년에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2022년이니까 자동으로 투데이는 내년 날짜로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다 는 투데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문서를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돼? 내일 열어보면 1월 7일로 나오겠지. 이거를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알아서 날짜가 들어가요. 컨트롤 세미콜론. 이거는 날짜를 입력한 거기 때문에 내일 열어봐도 1월 6일이고 내년에 열어봐도 2021년 1월 6일이에요. 근데 투데이 함수는 다음 달에 열어보면 2월 달로 나오고 내년에 열어보면 2021년 2년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변환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hour, minute 이런 게 있어요. time. 우리 time이라는 거는 아까 date처럼 시, 분, 초를 입력하면 이게 날짜 형태로 출력되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hour가 있겠죠. hour하고 여기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시. 그 다음에 미니트하고 시간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이거는 분. 그 다음에 세컨드 하고 시간을 넣어주면 이건 뭐가 된다? 초가 나오겠지. 초. 당연히 초가 나오는 거지. 아까 이어가 연도를 출력하는 거고, 날짜에서 데이트가 날짜에서 월을 출력하는 것처럼 얘는 시간이니까 hour를 넣어주면 현재 몇 시냐, 미니트는 몇 분이냐, 세컨드는 몇 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건 하나 제가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까 요거. 여기에서 요걸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건데, 요 2를 0으로 쓰면 뭐가 될까요? 0. 전달의 마지막 날짜. 그러니까는 데이트라고 쓰고 2020년 12월 0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거는 2020년 11월의 마지막 날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일이라는 말은 전달의 마지막 날짜. 예.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요. 근데 실무에선 써먹을 수 있어요. 실무에선 써먹을 수 있어서 생각난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미니트도 나오고 먼스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와요. 예. 걔들은 다 접어두세요. now도 시험에는 나오진 않아요. 아까 우리 today가 뭐라고 했어? today. today는 현재 날짜죠. 현재 날짜인데 now를 쓰잖아요. now를 쓰면은 현재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와요. 여기다가 는 now라고 쓰면 이렇게 날짜하고 시간이 같이 나와요. 당연히 얘도 다음날 열어보거나 이따가 열어보면 이 시간이 바뀔 수 있겠죠? 날짜와 시간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32분인데 여기 지금 여기 초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다 SS 쓰면 초가 되거든요. 이렇게 초? 지금 32분 5초예요. 근데 다시 열어보면 35초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바뀌는 거잖아. 예, 아까는 10분만 나왔지만 셀서식에 들어가서 연월이라고 10분초를 출력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초도 나왔잖아요. 이제는. 근데 지금 초가 또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적으로 쓰면 좋죠. 업무적으로 쓸 때는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문서 수신을 했는데 여기다 나오라고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난 지금 이 시점에 문서를 받았다고 여기다 나오라고 썼는데 보고서를 드렸더니 부장님이 내일 열어볼 거 아니야. 내일 열어봤더니 1월 6일 7시 33분이 아니라 내일 날짜로 나올 거 아니야. 문서 수신을 왜 늦게 했냐고 또 한 소리 먹겠지. 예,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세미콜론하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즉 컨트롤 콜론 누르면 시간. 얘는 그냥 입력한 거니까, 키보드로 입력한 거니까 변동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컨트롤 세미콜론은 날짜, 컨트롤 쉬프트하고 세미콜론 누르면 시간. 문서를 수신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내일 열어보든 한 달로 열어봐도 요 시간 요 날짜 그대로 적용되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 if 함수는 뭐 반드시 죽는 한이 있어도 외워야 되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뭐 문서를 풀어볼까요? 예. 파일에 가서 열개 눌러서 if 함수 찾아보세요. if 어떤 함수가 나오는지. 예. if가 이렇게 나왔어요. if는 어떻게 문제를 낼지 우리가 도통 몰라요. 어떻게 낼지 몰라요. 예. 는 if 여기는 조건식을 물어보죠. 조건식. 그래서 조건이 참일 경우가 있겠고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남자야? 그럼 예 아니요. 너 여자야? 그럼 예 아니요. 너 20살 넘어? 예 아니요. 너의 성별이 뭡니까? 물어보는 건 if가 아니에요. 질문했을 때 결과가 예냐 아니요로 나눠지는 게 if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월 실적이 10만을 넘어가면 우수사원 아니면 공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10만 원이 넘었느냐 10만 원 이상이냐 그래서 예 아니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문제에 뭐라고 써있나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예, 1월 실적이 평균 이상이면 우수고 아니면 미달이래. 자, 1월의 실적이 평균 이상이면 예, 우수라고 쓰고 아니면 미달이라고 출력하래. 미달 이렇게 출력하래요. 그러면 여기 평균이 있네. 그렇죠? 평균이 없으면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는 if 내 실적이 크거나 같으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보다 평균보다. 근데 저 평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4번 키 누른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수냐 아니면 미달이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예 아니오니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나머지 자동차 교회점은 쭉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항상 10만 이상이면 우수가 되고 10만 이상이 아니면 미달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출력하는 거. 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행복한 거야. 이건 너무 쉬운 문제지. 예를 들어서 개인별 실적이 10만 이상이면서 평균 이상인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10만은 넘겨야 되고 10만 이상은 돼야 되고 평균도 넘어야 돼. 만약에 평균이 10만이 넘어가면 뭐 할 수 없지만 평균이 10만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and라는 함수가 또 들어가야지. and라는 함수가 들어가야죠. 예. 자, 21쪽의 16번째 이 if 함수는 별이 어마어마하게 찍혀 있잖아요. 별이 모자라니까 뒤에 점점점 찍었나? 점점점 찍었죠? if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나오면 땡큐인데 안 나온 적이 없을 거야. 근데 실제로 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안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실수한 거야. 안 내놓으면. if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and가 나왔잖아요. and랑 그 옆에 oa가 있는데 oa보다는 and를 많이 내요. and. 예, 이렇게 나왔네. and 여기 이제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열되는데 조건 모두가 참일 경우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였죠. 우리 저번에 우리 배웠던 문제 중에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면서 미만이고 뭐 검사 받은 게 뭐 보증 상태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오화도 있어요. 오화는 뭐냐면 조건들이 이렇게 나열되는데 조건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다. 그러니까 조건을 10개를 나열했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전체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면 땡이지만 적어도 하나만이라는 거는 10개 중에서 하나만, 한 개 이상이라면 이런 거죠. 근데 오화 함수보다는 and 함수를 시험에 많이 내요. 한번 좀 볼까요? and 함수는 어떤 게 나왔는가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진리편이에요. 예, false라고 썼는데 false가 거짓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false가 거짓이란 말이고
예, true가 이게 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짓과 참이 만났을 때만 참이 되는 거예요. 참이 만났을 때만. and는 그럼 얘를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오화 진리표로 만들면 오화 진리표로 만들면 뭐가 되냐면은요,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요, 이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이에요. 여기는 참일 때만 참이고 거짓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무조건 뭐다? 이건 거짓이다 이거죠. 거짓. 이건 수학에서 나온 거야. 컴퓨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학에서 진리표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 전자계산학을 전공하다 보면 전산수학을 배우게 되는데, 전산수학에 이런 진리표가 나와요. 부분집합,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거. 근데 뭐 미적분은 제가 어려워했지만은 이런 거는 쉽게 생각했었는데 대학에서 이거를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 다른 친구들은 이걸 또 어려워하대요. 미적분은 잘 푸는데. 역으로. 전 단순한 걸 좋아했나 봐요. 뭐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막 계산하는 거는 어려워했나 봐요. 예. 이런 겁니다. 는 and로 묶어 가지고요. 얘 이렇게 묶죠. 이렇게 두 개. 아니면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거를 이 두 개를 묶으면 이 두 개 내에서 거짓이잖아요. false. 참일 때, true일 때만 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거든. 근데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 이렇게 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뭐 보증 상태가 보증이라고 돼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직접 수식을 물어보고 넣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논리 함수처럼 이렇게 진리표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게 기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에 내지는 않고, 이건 전산학개론에 나오는 거겠지 뭐. 여기 이제 오화 함수를 쓰겠죠. 오화 함수. 두 개에 대한 오화. 거짓과 거짓이 들어갈 때만 거짓이고요. 참이 하나로 띄어 있으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화 함수의 진리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and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not는 시험에서 본 적은 없어요. not는 거꾸로죠. 참의 반대 그러면 거짓의 반대 그러면 참, 이렇게 되는 거죠. not는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에 나지는 않아요. if 해라. 오, 시는 강자죠. if 해라. 이거 시험에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랬어요. if 해라. A, B. 이건 뭐죠? A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를 수행해라. 오류가 없으면 A 그대로 A를 수행한 A 결과를 보여주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B를 수행해라. 근데 이제 B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할 수 없는 거겠지 뭐.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시험에는 A에는 함수를 넣어주고 B에는 오류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10명이 시험을 치러가지고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나머지는 참가상 이런 식으로 출력하래요.
그러면 는 휴수 랭크 함수를 써서 랭크.eq라는 함수를 써서 랭크.eq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써가지고 1등일 때 대상 2등일 때 금상 나머지는 참가상인데 8명이 참가상이니까 얘를 8번 2번 3번 4번 5 6 7 8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바뀌어서 1000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이거를 이 참가상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추수는 254밖에 안 나오거든. 설령 100명이 봤다 하더라도 나머지 98명을 참가상 찍어주기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100명이 시험 봤다 그랬대. 이 참가상을 98번 반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미친 짓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그대로 써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쓰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내버리면 1등은 대상이고 2등은 금상이고 나머지는 다 에라죠. 100명이니까 98명은 에라가 날 거 아닙니까? 98등 2등 3등서부터 100등까지 98명은 다 에라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if 에라. 그래서 참가상이라고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석차에 의해서 1등이면 대상이고 2등이면 금상인데 3등, 4등, 5등, 6등에서 100등까지는 추수함수에 나열이 안 돼 있으니까 반드시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러가 났으니까 A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를 수행하니까 B는 뭔데? 참가상이라고 출력하라고. 딱 짧게 끝나는 거죠. 짧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건 무식한 거야. 이건 무식한 거야. 그리고 254명이 넘어가면은 추수함수 자체를 못 써요. 짤막하게 써야지. 이렇게. 함수는 3가지가 들어갔어요. 손이 구하는 랭크 함수하고 추수함수하고 if에라 함수가 들어가서 좀 다소 복잡할 수 있었겠지만은 모양새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얘도 신흥 강좌 새로 나오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반복되는 걸 봐서는 아마 여러분 시험에도 나오지 않겠냐. 왜? 이게 논리적인 거고 실무적인 거니까. 레프트 함수 잘라가지고 뭐 주민번호 자르고 이런 거 지제는 주민번호 이런 거 안 자르잖아요. 우리 주민번호 입력을 안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자꾸만 생년월일 때리고 하는 걸 한단 말이야. 주민번호 자체를 입력을 안 하는데. 그리고 주민번호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생년월일이 나오게끔 세팅해놔요. 누군가가. 우리가 일일이 할 필요는 없다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생년월일을 바꾸는 걸 이렇게 인터넷상에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블로그나 이런 데 누가 다 그런 거 설명해 놔요. 근데 이런 거는 뭐라고 질문하기도 애매하잖아. 복잡하고 기니까. 이런 걸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우리 시험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반드시 나온다. 기정사실이다 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함수는 dsum, daverage, dmax, dminimum, dcount, 그 다음에 dcountA, 이렇게 6개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딱 6개만 된다. 그런데 보니까 dcount나 dcountA는 필기시험에서 많이 내지 실기시험에서는 자주 안 나왔고 최대값 구하는 거는 최소값 구하는 것보다는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소점 이하가 발생해서 라운드 계열 함수랑 묶어서 같이 t-average를 많이 내더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뭐. 예, 샘플을 불러가지고
예, 열기 눌러가지고 t 에버레이지 함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t 에버레이지만 한번 풀어보시면 되지 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얘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그리고 첫 줄에 있는 항목이 계산한 항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이 분명히 사과인 거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근데 분명히 배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 조건을 못 걸어서 분명히 배라고 밑에다 따로 써야 된다는 거. 우리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자, 금액의 평균을 구하래. 금액의 평균.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사과부터 한번 써보는데 는 t average라고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분명히 사과이면서 금액에 대한 평균이니까 날짜는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요렇게만 잡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분명서부터 금액까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날짜를 포함하지 않아도 틀린 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이라는 거의 평균이니까 금액을 클릭하면 되죠. 아니면 1, 2, 3, 4 네 번째 항목이니까 4라고 써도 되는데 뭐로 개수를 세?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를 그냥 금액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명히 사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세도 되고 밑에 있으니까 밑에 블럭을 잡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사과가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있잖아. 근데 하나는 1,000원이고 또 하나 1,000원이니까 합이 2,000원에 평균 두 개니까 1,000원 맞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를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할 때. 자, 그러면 한번 써보죠. 제가 이거를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옆에다 넣고 나열해 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예. 는 t 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이렇게 설정했는데 보편적으로 다 잡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굳이 날짜는 포함되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필기시험에는 요렇게 포함되는 예제가 있고 요렇게 포함되는 예제가 있어요. 그건 둘 다 맞는 거예요. 틀리진 않아요. 그 다음 근데 지금 분명히 사과인 경우와 배인 경우하고 감인 경우를 할 텐데 어떤가요? 지금요. 항상 요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F4번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 거죠. 금액에 대한 평균이니까 금액도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F4번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 이제 분명 사과니까 분명 배, 분명 감은 바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러니까 하나만 계산하고 말 때는 F4번키 안 눌러요. 한 번만 계산하고 말 때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하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F4번키를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 얘는 내 거니까 얘를 블럭을 잡을 때는 F4번키 안 눌렀지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영역이라든지 이 영역이라든지 이 금액이라든지 하는 얘를 클릭하면 얘는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F4번키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t average니까 평균이지만 이거를 썸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관련된 합계가 나오지 뭐. 관련된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합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맥스로 바꾸면 뭐가 돼? 맥스로 바꾸면 가격에 대한 최대값이 나오겠지. 사과인 경우의 최대값, 배의 최대값, 감의 최대값이 나오겠지. 가격이 동일하면 뭐 상관없지만 가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감이 9,000원짜리 감이 있고 3,000원짜리 감이 있으니까 최대값은 뭐야? 9,000원이 맞네. 맥시멈 썼으니까. TMIN 미니멈으로 바꾸면 최소값 구하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 예. 데이터베이스 함수 6가지는요. 사용 방법이 동일하다.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고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나열해 주는데, 조건을 쓰실 때는 반드시 뭐예요? 항목 이름이 포함된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블럭을 잡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금액 항목을 클릭해 주는 거고, 이렇게. 예, 고. 항목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Dmax나 Dminimum이나 Dsum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 (27번) 문제, 32페이지에 보면 27번 문항이 나와 있어요. 라운드업 는 라운드하고 라운드업하고 라운드 다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형제야, 삼형제, 반올림, 올림, 내림. 그런데 이제 이때 자릿수가 있잖아요. 자릿수가 두 가지죠. 소수점 이하 자릿수냐, 소수점 이상 자릿수냐.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양수를 쓰고, 소수점 이상 자릿수는 마이너스를 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1, 2, 3, 5, 5, 6, 점 7, 8, 9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수점은 첫째 자리까지 남아야 되니까 1, 2, 3, 5, 5, 6.8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남으라고 했으니까 반올림을 해서 8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 그럼 뭐가 되냐 이거지. 마이너스 2가 되면 1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럼 뭐가 된다? 1, 2, 3, 600. 여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6이니까 올라가서 600이 되는 거죠. 이 자릿수. 이 자릿수가 중요한 거지. 반올림을 하던 내림을 하던 올림을 하던 상관없이 자릿수를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성인학습자들은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반올림하는 거를 생활화했단 말이야. 우리 수학에서 배울 때도.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반올림을 배운단 말이야. 4학년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10의 자리, 100의 자리 반올림 이걸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금방 알아듣는데, 성인학습자들이 또 헷갈리네 라고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조건부 함수를 볼게요. 조건부 함수라는 거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한번 좀 보면은요. 첫 번째가 는 count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 if s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m if라는 함수가 있고, 는 sum if s라는 함수가 있고, 는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고, 는 average if s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범위 그 다음에 조건. 이거는 해당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남자는 몇 명, 이런 거는 조건 해당 카운트 if예요. 성별 중에서 남자에 해당하는 게 몇 명이냐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카운트 if s는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렇게 해서 계속 나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은 몇 명이냐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그거를 하나 개수를 맞춰야 되고,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sum if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나온 문제들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과에 해당하는 수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건 아까 데이터베이스로 구했지만은 데이터베이스로 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 점수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의 국어 점수도 있고 수학 점수도 있는데 체육 점수의 합계를 구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썸이프는 좀 복잡해요. 잘 보셔야 돼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써요. 썸이프는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인데, 썸이프 S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범위, 세 번째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예를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그게 아까처럼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가 하나 나와야 되고,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이게 나와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의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에버리지 if하고 에버리지 if 똑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에 평균을 구할 거죠. 평균을 구할 범위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쓰면 돼요. 얘랑.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if s는 똑같아요. 여기가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주고, 범위 조건 쓰고,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합계를 구하시오 하면 썸이프고,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에버리지 if 쓰고. 근데 과거에는 카운트 if, 썸 if, 에버리지 if 이 정도만 나왔는데, 이제는 복수형이니까. 왜냐면 이 함수가 과거 버전에는 없던 함수들이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 카운트 if s나 썸 if s나 에버리지 f, 이 복수형 함수들은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 신설된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안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야. 구닥다리 함수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샘플을 가지고 한번 썸 if만 한번 볼게요. 썸 if만. 예. 썸 if 한번.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냉장고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여기, 냉장고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냉장고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뒷섬으로 써도 되죠? 뒷섬 뒷섬도 똑같은 거잖아요. 썸이프나 뒷섬이나 같은 건데, 냉장고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은 뒷섬이 되지만, 컴퓨터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뒷섬이 안 되죠. 그럼 품목과 컴퓨터를 어딘가에 이렇게 나열해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품목이 컴퓨터인 거에 대한 금액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뒷섬이 되겠지. 그렇죠? 예.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는 sum if 범위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범위와 조건이 나와 있는데 범위 안에 조건이 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자, 보시면 냉장고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 합계를 구하는 건 알아요. 지금 조건이 컴퓨터라는 건 알아요.
근데 범위가 뭐냐 이거야 범위. 범위는 컴퓨터인지 냉장고인지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지. 조건이 들어있는 곳이 범위가 되는 거고 범위 안에서 조건을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는 sumif 가로 열고 이 범위 중에서 항상 여기 있네요. F4번키. 그 다음에 조건은 요 글자죠. 요 글자죠.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는 여기죠. 얘도 항상 이 자리에 있죠. 항상 이 자리에 있죠. 그러면 냉장고에 해당하는 거 1,500원 잠깐만. 컴퓨터죠? 2,400원 3,000원 2,100원이니까 7,500원 많대요. 그렇죠? 근데 얘를 자동 체계하면 여기가 아래가 굵은 줄이 얇은 줄로 깨진단 말이에요. 얇은 줄로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야만이 굵은 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테두리 선을 같은 선으로 보통 해놓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 그 테두리 선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시험 시간 안에 다 하려면 못해요. 솔직히 짜증나요. 자, 이번에는 sumif s를 한번 볼 거예요. sumif s. sumif s인데 아까 문제를요. 이걸 합계가 아니라 만약에 평균으로 바꾸면 어디 갔어? 이걸 평균으로 바꾸면은요. 함수가 뭐가 바뀌냐면 요 sumif 대신에 요게 average if로만 바뀌면 돼요. average if로만 바뀌어서 들어가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 if니까 평균이지 뭐. sumif니까 합계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를 합계를 계산할 수가 있고 얘를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자, 판매부이면서 1급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범위가 여기 한 번 있고 조건이 1급이고 범위가 부서가 여기 있고 범위가 여기 있고 조건이 여기 하나 있고 또 다른 범위가 있고 조건이 여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두 군데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는 sumif 가로 열고 s를 붙여야죠. sumif s를 쓰면은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급 여기를 먼저 넣어주고 이 자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크리테리아 레인지 이 범위 중에서 컴마 조건은 얘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 자리에 있죠? 잠깐만 이 자리에 있으면 되나? F4번 키를 눌러서 요 셀을 클릭했는데 얘를 F4번 키 눌러 달러가 양쪽에 찍히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얘를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기획부로 가야죠. 기획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를 고정해야 되네. F를. 그 다음에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이게 패턴이 이거는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 중에서 직급은 항상 이 자리에 있고 여기서 말한 조건 직급은 이거죠. 근데 얘는 내려가면 되죠.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되죠. 얘는 옆으로만 가면 되죠. 옆으로. 그러니까는 세 번째 줄이 고정돼야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나열해도 되고 얘를 아래로 내려도 되니까 아래로 내려도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려도 되니까 다시 얘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빼면 되겠는데 잘 보시면 이 부서하고 이 직급하고 이 기본급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한 조건에 해당하는 판매부라는 글자는 얘가 옆으로 갈 때 얘가 일로 따라가면 안 되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 되니까 F를 고정하는 거고 F.
요 1급을 옆으로 내끼면 2급으로 가야 되니까 요 1급, 2급은 자동차기 할 때 내려가면 안 되지만 옆으로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 참조로 썼던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자격증 시험의 유형은 아닙니다. 근데 실무는 이렇게 봐요. 실무적인 거는 이렇게 하지. 조건이 지금 이렇게 나열돼 있고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쉬운 건 아니지. 그렇지?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썸이프를 쓰면 합계고 에버리지 if s로 바꾸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시험에서는 조건부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문제를 냈는데 함수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썸if하고 countif를 갖고 사용하라고. 본래 조건부 평균은 뭐예요? 에버리지 if잖아요. 근데 에버리지 if는 언급을 안 하고 썸if하고 countif를 나열하더라고요. 그럼 말 그대로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썸if를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쓴 거를 countif로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게끔 이렇게 시험에 과거에 많이 냈었어요. 함수를 두 개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치사한 함수예요. 왜? 에버리지 if를 직접 쓰라고 해야지. 에버리지 if s를 쓰라고 해야지. 에버리지 if를 쓰라고 해야지. 왜 그거를 썸if를 countif로 나누라고 쓰냐고. 이거는 시험이 치사한 거지. 이제 없더라고 이런 문제가. 초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평균이라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합계를 개수로 나눈다는 건 아는데 그걸 뭐하러 고생하냐고. 함수란 뜻이 편리하게 쓰는 게 함수인데 그냥 에버리지 if를 쓰면 되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는 지금 요즘은 잘 시행하지는 않는 문제 유형인데 간혹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S라는 말이 나오는데 ABS는 절대값이죠. 어떤 값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절대값이란 말은 뭐예요? 부호가 없이 양수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양수로 처리되는 거. 그러니까 두 값의 차이를 양수로 출력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두 값의 차이를, 그러니까는 A가 큰지 B가 큰지를 알아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양수가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if A가 B보다 크냐? 그러면 A에서 B를 빼고 아니면 B에서 A를 빼게끔 해줘야 이게 양수가 되거든요. 우리 수학에서 그러잖아. 수학에서 양수라는 말은 뭐예요? 양수라는 말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양수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두 값을 먼저 계산해 봐서 큰 게 나와야 작은 거를 뺄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ABS 해가지고 A 빼기 B를 하던지 또는 는 ABS 가로 열고 B 빼기 A 주면 되지 뭐.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몰라도 절대값이니까 양수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처음에 전공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요,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절대값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양수로 나오는 게 절대값이니까 요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값을 넣어주면 컴퓨터 처리가 되게끔 하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서비스를 받든지 이런 서비스를. 근데 이제 엑셀이나 이런 데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ABS라는 함수가 떡 있더라고. 수학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고 바로 그냥 A 빼기 B에서 절대값 처리하면 되니까.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바로 이 MOD예요. MOD.
이건 a, b를 쓰는데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과거에는 a와 b의 제수, 피제수에 대한 나머지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막 복잡했었어요. 과거는 이렇게 했었어요. 는 a 빼기 int a 나누기 b 곱하기 b 이렇게. 이게 나머지였었어요. a와 b를 나눈 몫이 피제수로 곱하고 a 제수에서 빼주면 그게 나머지가 됐었. 과거는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저희가. 예. 그런데 그냥 a 모듈러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를 구해주니까 저도 엑셀을 하면서 mod라는 함수를 보고 나서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편하다. 진짜 편하다. 예전에는 아까 지금 절대값처럼 이런 함수를 막 계산하고 막말로 지랄을 했는데 이제는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을 4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머지가 얼마죠? 20이죠? 20이잖아요. 자, 보세요.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이 2 아닙니까? 2.5가 아니라 몫은 2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0을 40으로 하면 2.5라고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는 100 빼기 int 100 나누기 40 그리고 곱하기 20. 100을 40으로 나누면 2.5잖아. 2.5. int를 취하니까 2잖아. 2. 그러니까 2에서 40. 2에서 40. 2에서 40을 곱하면 8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에서 80 빼면 20 남잖아요. 수학에서 하듯이. 예. 이거를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 거야. 는 mod 쓰고 100,40 쓰면 그냥 이게 바로 20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 거지. mod라는 함수. 근데 mod 함수 제가 저번에도 거품 물고 떠들었잖아요. 나머지 구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라고, 이걸 응용하는 게 배수관계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배수관계를 확인하는 거. 이런 문제로 유용하다 그랬지. 짝수냐 홀수냐 이런 거. 3의 배수냐 5의 배수냐 이런 거.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다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된다 이거지. 그 37페이지 int가 나왔고요. int가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라운드업 이런 거 나왔습니다. 트렁크는 무조건 소점 이하를 잘라버려요. 양수든 음수든 간에. 예. 그 다음에 35번 문제가 랜드 RAND라는 함수가 들어요. 랜드 RAND. 이거는 뭐냐면 난수라는 거예요. 난수는 우리 안 배워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예.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파워. 자, 이건 뭘까요? 요게 연산자예요. 연산자. 우리가 수학적인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캡. 요거는 뭐냐면은요. 2의 3 거듭 제곱이라는 거예요. 거듭 제곱. 2의 3승. 얘는 거듭 제곱이라는 연산자예요. 연산자. 예. 근데 이거 파워 2,3. 이거는 2의 3승이라는 거듭 제곱이죠. 그렇죠? 함수고. 이거는 함수고, 요거는 함수고, 예.
요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더하기는 연산자고 썸은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곱셈, 덧셈 이런 거는 함수가 있는데 뺄셈, 나눗셈은 함수가 없더라고요. 얘도 2,3을 3,1로 쓰면 답은 달라지죠. 그렇죠? 2의 3승이냐 3의 2승이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VLOOKUP, HLOOKUP. 이거는 뭐 예전에 보니까 2개 다 나온 경우도 있고요. 2개 다 나온 경우도 있고요.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얘는 하여튼 꼭 나온다. 예. 40번 내용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HLOOKUP을 볼게요. 교재 순서대로 봤을 때 HLOOKUP. HLOOKUP은 뭐를 보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이거. 이 데이터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LOOKUP이고,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이에요.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LOOKUP, horizontal.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지기가 vertical.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한번 볼게요. 사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여금이 얼마냐 이거죠. 상여금이 얼마냐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HLOOKUP을 단순하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시험에서는 VLOOKUP을 계산할 때도. 자, lookup value는 요 왼쪽에 있는 이 글치기였죠. 이 직이에요. 자, 보세요. 는 HLOOKUP을 썼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세모난 십자가가 아니라 I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클릭하면 안 돼요. 그럼 커서가 일로 이동하거든요. 이때는 그냥 키보드로 왼쪽을 가세요. 방향키로 가세요. 만약에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놓고요. 밑에 거를 클릭하든지 위에 거를 클릭하든지 옆에 거를 클릭하든지 해서 방향키로 움직이면 가요. 물론 키보드로 CS3 쓰면 되지. 근데 키보드로는 함수를 쓰는 건 쓰시던데 셀 주소는 안 쓰시려고 하더라고. 마우스를 클릭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다 키보드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잠깐만. 자, 이 H 세 번째가 직인데 이 직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직이라는 글자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사람 눈이 보라는 뜻이니까 이건 쓰는 게 아니라 알맹이만. 보시다시피 나의 왼쪽에 있는 이 직이, 김신락 씨의 직이는 내 거지만 지금 블럭 잡은 이 벌거스름한 애들은 참조하는 곳이잖아요. 참조하는 곳이니까 F4번 키. 그 다음에 이 직이 해당하는 것 중에서 사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가져오는 건지 상여금을 가져오는 건지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위가 첫 번째고 상여금이 두 번째인데 우린 상여금을 가져오라니까 2 쓰면 되고, 그 다음 유사일치냐 정확일치냐를 쓰는 건데 유사일치를 쓰시려면 반드시 이 글자가 가나다, 과장, 대리, 부장, 사원, 가나다 순으로 가야 돼요. 오름차순. 직책의 의미는 몰라요. 엑셀이. 가나다 순으로 오름차순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사일치를 못 씁니다. 반드시 정확일치를 써야 돼요. 예, false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0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책 위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요거 자동책 옵션에 들어가서 서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장이야. 사장 없죠? 사장이라는 직위는 없잖아요. 여기에요. 그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한 거지. 예. 만약 여기에 팀장 그러면 어떻게 돼? 팀장이라는 직위가 없잖아요. 없어지니까 안 되는 거고, 사원을 쓰면 사원은 있으니까 답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예.
요거 예, 오름차순으로 나열됐을 때는 얘를 true로 쓸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가나다 순이 아니라 의미별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정확히 일치라는 개념으로 false, 0을 써야 된다. 이거는 필기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기출문제?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자, 판매 수량이 55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니까 3% 할인을 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할인율이 3%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금액에 따라서 판매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판매 금액에 대한 할인액이 3%니까 는 HLOOKUP을 써가지고 내가 찾는 값은 요 55란 숫자를 여기에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가지고 컴마 2 쓰는 거죠. 이때는 정확히 일치하면 안 돼요. 왜냐면 55개라는 수량이 없잖아. 이건 당연히 유사일치잖아. 오름차순 돼 있으니까 유사일치라고 돼 있는 위에 거는 써도 되고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것이 할인율이고 곱하기 요 옆에 있는 판매 금액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판매 금액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 금액을 먼저 찍고 가도 되고 판매 금액을 먼저 찍고 가도 되고 얘를 여기다가 어디 갔어? E3를 먼저 써주고 곱해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곱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기 싫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거를 뭐 10의 자리에서 뭐 올림하시오 이런 거 시험에 나왔을 거라고 이거. 여기다가 라운드 업 해가지고 요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2 쓰면 라운드 업 HLOOKUP 하고 곱한 거를 가로를 빼줘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할인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인을 좀 더 해주는 거지. 4,300, 4,220원 그러면 그래 4,300원 할인해주면 되잖아. 뭐 10원짜리 거슬리지 말고 100원 단위에서 빼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던 유형 문제였었어요. 이렇게. 예. HLOOKUP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가로로 되어 있으면 HLOOKUP이고 VLOOKUP은 이 참조 대상 영역이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건데 얘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지기가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을 쓰는 거죠. 단순히 그거 하나입니다. 자, 요걸 좀 옮겨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옮겨놓고. 크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 자, 그러면 과장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가져와라 이거죠. 초과수당이 아니라 상여금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해당되는 참고 이 목록의 첫 번째가 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는 VLOOKUP 이 직이라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직위표에서 요 직위표에서 그렇죠? F4번 키 여기 해당하는 뭐를 가져와라? 직책에 따른 상여금이 두 번째 칸에 있으니까 2라고 쓰는 거고 당연히 뭐다? 정확히 일치죠. 오름차순이 아니니까 이 글자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직위에 따른 상여금을 출력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다가 기본급에다가 상여금을 더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등은 대상이고요. 2등은 금상이고요. 3등 은상, 4등 동상이고 5등도 동상이에요. 5등도 동상이고 6등, 7등, 8등은 장려상이에요. 9등부터는 뭐다? 빈칸이야. 이 뜻을 아셔야 돼. 이 뜻을 아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순위를 먼저 계산해야지. 순위. 는 랭크점 EQ 가로 열고 누가 내 성적이 내 성적 전체 중에서 F4번 키. 옵션 안 들어가도 되죠? 왜? 큰 게 1등인 게 기본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순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위를 구했는데 이 순위를 구했으면 이 순위에 따라서 4등이면은 동상, 2등이면 금상, 1등 같으면 대상, 9등은 없는 거야. 6등, 7등, 8등, 6등, 7등, 8등은 장려상이죠. 그렇죠? 그럼 요것이 이제 찾는 값인데 요 앞에 VLOOKUP 함수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 참고표를 잡아야 되고 F4번 키. 이 등수에 따른 내용이니까 2를 써야 되고 당연히 유사일치죠. 만약에 정확히 일치를 쓰게 되면 9등 있고 6등 있지만 5등은 없잖아. 5등 없으면 에러 나고 7등 8등도 에러 난단 말이야. 정확히 일치하면은요 에러 났단 말이야. 이거 정확히 일치하면 안 돼. 이 false를 쓰면 안 돼. false 대신에 true를 쓰든지 아니면은 생략하든지 그래야 나오는 거죠. 1등, 2등, 3등, 4등. 여기 6등, 7등, 8등은 다 장려상이야. 9등서부터는 없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예. 실제로 업무적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만약에 1등이라면 대상, 2등이라면 금상, 3등에서는 은상, 4등, 5등이라면 동상. 이걸 2% 쓸 수는 없잖아요. 2% 이 많은 걸 언제 다 쓸 거냐고. VLOOKUP 함수나 HLOOKUP을 써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순위에 따른 수상명을 써주는 게 가장 좋지. 당연히 순위도 출력하고 옆에다가 순위에 따른 수상명도 써야 돼요. 수상명만 쓰면 안 돼. 실무에서는. 누가 1등인지 그 순위도 우리가 궁금하거든. 글자로 보는 것보다는 숫자로 보는 게 빠르거든. 숫자를 보는 게. 만약에 얘가 10명의 시험 본 게 아니라 1000명의 시험 봤으면 순위가 안 나와야지. 누가 1000등인지 500등인지. 그러나 9등서부터는 수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예. HLOOKUP하고 VLOOKUP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추수함수하고 42번째 추수함수하고 아까 추수함수는 봤었잖아요. 고르는 거는 추수해가지고 어떤 값에 따라서 이 값이 1일 경우하고 2일 경우 3일 경우 이렇게 쭉 해서 254일 경우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수함수는 그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 얘기입니다. 예. 인덱스하고 다음에 나와 있는 매치 함수가 연동이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인덱스랑 매치를 묶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테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금방 끝날 거예요. 복합적으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원도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인덱스하고 매치가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인덱스만 주로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인덱스 매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따로 묶어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